안녕하세요. 독서지도 수업 설계를 강의할 이승화 강사입니다. 네, 저는 어, 교육혁신연구소에서 국어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요. 대학원에서 독서교육과 문화 콘텐츠학을 공부했습니다.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독서법, 독서토론, 미디어 인문학 등등을 이제 학교나 도서관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집필한 책으로 나를 읽는 북렌즈,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미디어 읽기, 또 인생 열정 유초등 교육 해서 독서 토론과 미디어 교육, 그리고 유초등 교육에 대해서 책을 집필하였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획안 작성법, 그리고 기획안 작성 예시, 그리고 수업 운영안 작성법, 그 수업 운영안 예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안 하면 아주 가벼운 비유적으로 예로 쇼핑 리스트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원래 수업을 능숙하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다고 할 수도 있어요. 미리 이런 기획을 해야 되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쇼핑을 봤을 때 쇼핑을 즐겁게 하는 것과 내가 꼭 필요한 물건을 사오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즐거운 쇼핑을 했어도 내가 꼭 필요한 물건을 사오지 못하면 성공적인 쇼핑이라고 할 수가 없죠. 내가 아예 즐기는 것 자체가 목표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목표가 있는데도 달성하지 못하면 아쉬운 점이 있는 건데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수업을 하다 보면 이야기는 재밌게 주고받지만 내가 알맹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알맹이로서 꼭 목표 같은 거 달성할 기준 같은 것들을 정하고 그 큰 틀을 잡으면 훨씬 더 알찬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기획안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꼭 챙겨야 할 것은 챙기는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획안은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의 윤곽이 담겨 있는 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 말고도 다양한 사무직이나 여러 경영 마케팅에서도 항상 기획서, 기획해라, 기획안을 낸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큰 틀을 잡는데 기획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안에는 항상 기본적으로 목적과 컨셉, 그리고 내용, 방법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 독서지도의 기획안으로 생각했을 때는 수업의 대상, 그리고 수업이 지향하는 목표, 그리고 어떤 책과 이 책으로 어떤 질문과 활동을 나눌 것인지, 그리고 떻게 주어진 여건, 정해진 시간과 장소, 방법 등으로 행할 것인지를 간략하게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획안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형식은 굉장히 자유로워요. 형식은 굉장히 자유로운데 일부러 가장 심플한 형식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기획안을 바탕으로 보면 우선 어떤 독서 지도기 때문에 어떤 책을 선정했는지, 그 책은 어떤 영역인지, 어떤 장르인지, 그리고 어떤 대상을 바탕으로 다룰 건지. 특히 독서 지도에서는 아이의 기본 독서력의 차이가 되게 심해요.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언어 발달을 차이도 있고, 사실 언어 발달이 완성이 되었다고 해도 독서력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꼼꼼히 적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지만 독해력은 1학년 수준이라던가 1학년이지만 4학년이 읽는 책도 읽을 수 있어. 고등학생이지만 소설은 거의 이제 이해 능력이 떨어져. 이런 식으로 꼼꼼히 적어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독서 지도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 이렇게 목표를 달성해서 앞에 상단에 작성하고요. 그 이 내용을 바탕으로 내 시간을 이제 분류를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처럼 도입과 주요 내용과 마무리로 구성을 해서 이제 시간을 분배하고 또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 그리고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를 이렇게 담는 거예요. 꼭 세 개로 나누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세 개는 아니더라도 시작과 마무리는 분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킹 이란 말도 많이 쓰는데, 어떻게 들어가고 또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지를 정할 때 내 매듭이 깔끔하고 시간도 잘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다룰 책은 우선 나를 중심으로 미디어를 읽기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영역으로 따지면 비문학입니다. 비문학이고 우선 첫 번째 대상으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지도를 한다라고 기획을 해볼게요. 이 기획의 목표로는 미디어의 다양한 사회적 영향력을 이해하고 또 아이들이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미디어를 개인 방송이나 유튜브 때문에 요즘 현혹되거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경계해서 비판적으로 미디어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스마트폰 때문에 아이들이 학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스마트폰, 미디어 중독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야겠다. 이것이 제가 세 가지 목표로 독서 지도를 기획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처음 도입할 때는 이런 스마트폰이나 미디어 중독 같은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되게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환기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관심사를 유발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 내용으로는 미디어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작품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미디어를 이해하는 방법을 확인을 하고 또 미디어 중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또 마지막에는 한번 테스트지를 통해서 미디어 중독 테스트를 해보고 내가 부족한 부분,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다짐을 같이 해보는 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렇게 내가 이 책으로 독서 지도를 해야겠다라는 기획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릴게요. 같은 책인데 대상과 목표가 달라짐으로써 어떻게 활동이 달라지는지를 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책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미디어 읽기. 근데 이번은 대상이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이에요.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또 목표를 새롭게 수정을 했어요. 청소년들은 좀 더 학업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중독을 경계하는 식으로 접근을 했지만 성인들한테는 좀 더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좀 더 창조적으로 표현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능력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목표를 구성을 해서 좀 더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최종 기획 목표로 정했습니다. 또 이렇게 목표가 달라지면 당연히 목표에 따라오는 내용들도 달라져야겠죠? 그래서 내용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기본적으로 개인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미디어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웹툰을 많이 보면 웹툰에 대한 창작이 더 수월할 테고 유튜브를 많이 보면 동영상 제작을 하겠고 또 팟캐스트를 많이 들으면 팟캐스트 제작이 또 수월하겠죠. 이런 식의 접근을 하기 위해서 도입할 때부터 좀 내가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미디어에 대한 질문으로 들어가요. 가장 바람직한 건 책을 많이 읽고 책을 쓰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겠죠. 저희 입장에서는 또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기서는 미디어의 산업적인 영향력을 되게 확인을 합니다. 미디어의 그냥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미디어 관련해서 되게 진로, 직업적인 영역도 많이 늘고 있다. 제가 이제 공부한 문화 콘텐츠 학도 신생학과인데 신생학과임에도 불구하고 문과 쪽에서는 가장 그 학교에서 인기가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요즘은 되게 문화 콘텐츠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진로 직업 영역에서 좀 더 활용을 이제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컨텐츠 기획안을 작성하는 식으로 본론에 좀 알찬 활동을 직접 같이 고민하고 컨텐츠 기획안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창조적 읽기를 해야겠다. 그리고 마무리로서는 각자가 기획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또 이렇게 해서 준비물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같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상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대상을 바탕으로 어떤 목표를 세우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독서 지도 활동이 전개될 거예요. 이게 바로 기획안에 따라 내가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수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뚜렷한 목표를 바탕으로 전개하는 수업의 이제 기획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꼼꼼히 같이 볼 작품은 이제 또 엄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라는 이제 소설이에요. 앞에서 이제
비문학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 문학을 통해서 한 번 한 번 같이 볼게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 작품은 초등학생이 읽기 좋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줄거리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작품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외국에 유학을 갔다 와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적응이 되게 힘든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적응이 힘들어서 학년도 한 학년 이제 내려와서 다른 학년들과 공부를 하고 이런 상황에 적응이 되게 힘들고 이런데 엄마는 계속 밀어붙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조금만 날 기다려 주세요. 내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건네는 듯한 느낌이 드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을 바탕으로 떤 독서 지도를 하고 싶냐라고 기획을 세웠을 때 저는 이 주인공의 심리를 파악하고 이입할 수 있다. 감정이입과 동일시를 할 수 있고 또 이를 바탕으로 독자로서의 그 아이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너도 힘든 거 있니? 라고 해서 나아가서 스스로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깨닫고 또 드러낼 수 있다. 뭐 치료까지는 힘들지 모르지만 여기서 수업 시간에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오픈할 수 있다. 이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이 목표를 바탕으로 해서 이 기획안의 내용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도입. 우선 초등학생, 어린 친구 대상이다 보니까 좀 더 작가에 대한 이런 배경 지식 설명, 또 사회적인 이런 배경에 대한 내용 설명을 좀 더 해줘야겠다. 그걸로 해서 좀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고요. 또 이러한 내용들은 뭐 스마트폰으로 내용을 검색해서 같이 보거나 설명해 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다음 주요 내용으로는 이제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작품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작품의 이해도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주인공에서 이제 그 독자로 내면화가 자연스럽게 돼서 주인공처럼 이 독자 친구도 학업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자연스럽게 물어보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에게 뭐 부모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편지를 쓰도록 해야겠다. 책 제목이 엄마라고 부르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대화를 건네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도 그런 식의 표현을 이제 한번 하도록 활동을 꾸며 보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책과 편지지, 필기구 등을 내가 준비해야겠다. 또 마지막으로는 스스로 이제 좀 더 내가 치유된 상태에서, 오픈한 상태에서 주인공에게 좀 더 격려의 말을 남기고, 또 그럼 이 격려의 말이 결국 스스로를 격려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해서 또 이렇게 정리를, 마무리를 하는 걸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얇은 초등학교 학생의 책일지라도, 뭐 더 쉬운 그림책일지라도 내가 어떻게 이걸로 독서 지도를 할 수 있을까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설계하는 그런 장면에서 이런 기획안이 큰 도움이 됩니다. 나아가서 이 기획안이 뼈대라고 하면 이 뼈대에 살을 붙이는 걸 운영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 운영안, 뭐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건 뭐 교사용 지도서에 있는 그런 지도안 같은 것들인데,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영안은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일의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뼈대 큰 윤곽보다 내용을 좀 알차게 담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아까의 기획안에서 많이 벗어나면 또 안 되죠. 기획안이란 큰 틀을 짜놨기 때문에 그 틀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이제 살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거. 시나리오 작성에는 상호작용도 포함돼요. 그래서 운영하는 앞에 기획안에서 담았던 이런 내용을 할 거야를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내용을 하면 이런 반응이 있을 거고, 그 반응에 따라 나는 또 반응을 해야지, 2차 반응을 해야지를 상세하게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지도안이나 교사용 지도서 보면 이런 수업 학습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따라서 교사가 이런 질문을 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대답할 건지 예상 답변을 같이 이제 담겨져 있어요. 그 예상 답변을 생각하다 보면 내 질문을 좀 더 정교해지고 깔끔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답을 생각해 봤더니 나도 답변하기 힘든 부분이네. 그럼 질문을 바꿔야겠다. 되는 경우도 있어서 예상 답변을 내가 적어보고 또 그 답변에 대한 내가 리액션을 또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내가 수업을 그려보는 거예요. 한번 시뮬레이션 활동이죠. 그래서 수업 전에도 내가 이런 책으로 이런 질문을 하면 이런 대답을 이 친구가 하겠지. 그럼 난 또 이런 반응을 할 거야.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 여러분이 아는 학생, 뭐 아는 상대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상돼요. 아,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그 친구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 그냥 그 친구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하면 그 수업 자체가 더 매끄러워지고 긴장도 안 되고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운영한 작성 예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예시로는 우리가 앞에서 기획안에서 다루었던 엄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 작품을 바탕으로 한번 살을 이제 얹은 운영안을 보도록 할게요. 이 책의 이제 제목과 뭐 연령, 영역, 그리고 주제, 그리고 앞에서 다루었던 것 같은 목표, 주인공의 심리를 파악하고 이입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깨닫고 드러내는 것, 이 기획안의 목표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네, 도입 부분에서 아까 기획안에서 제가 작가에 대한 것과 이 사회적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큰 틀을 잡아놨는데 그 구체적으로 보면 작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런 내용을 설명해 줘야겠다. 되게 신춘문예 상도 받고 굉장히 이제 어린이 책에 대해 많이 쓰신 분이구나 이런 내용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사회적 배경에 대한 내용으로는 이거를 이슈가 되는 기사를 한번 같이 봐야겠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이 특히 초등학생이 설을 앞두고 가출했다. 다시 부모품으로 돌아왔다는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게 책의 내용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이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굳이 허구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내용을 환기시켜주는 그런 기사 내용을 같이 한번 봐야겠다. 그리고 이런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해서 같이 영상 뉴스를 봐야겠다. 이런 식의 도입을 구성을 한 거고요. 좀 더 기획안보다 구체적이죠. 다음 본론의 주요 내용으로 작품 내용을 확인해야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에 대한 내용 전개 같은 것들을 직접 확인하는 질문을 담았고 또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할 건지 예상 답변을 담았어요. 그리고 예상 답변에 대한 내 추가 질문, 추가 반응들을 이렇게 담았어요. 그래서 핑퐁처럼 탁구 핑퐁 주고받듯이 이렇게 릴레이식으로 대화가 진행되는 것들을 내 머릿속에서 그려가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에서 작품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고 이번에는 이제 아이의 감정이입을 이끌어내고 또 활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만약 내가 상우 같다면 기분이 어떨까? 이런 식의 자연스럽게 내면의 질문을 통해서 아이 내면을 이끌어내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예상 답변과 거기에 또 선생님의 이제 공감 반응 같은 것도 같이 담았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가 엄마나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그리고 예상 답변을 통해서 이제 반응을 또 이끌어내고 또 직접 활동으로까지 나아갔어요.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을 때 선생님 어떤 한 분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예상 답변을 3단계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학생들을 이제 다양하게 이제 하는 수업을 익숙하시다 보니까 예상 답변을 잘하는 아이, 잘 이해 못하는 아이, 그리고 그냥 삐뚤어진 아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아이의 스펙트럼에 따라서 다양하게 예상 답변을 구분했었는데 그만큼 우리가 많은 내공이 있다 보면 똑같은 질문에도 A라는 학생은 이렇게 반응할 거고 B라는 학생은 이렇게 반응할 거야.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또 거기에 맞게 또 나는 이렇게 반응해야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져요. 실제로 운동선수들도 매번 내가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그런 그려보는 시뮬레이션 활동을 많이 한다고 했어요. 축구 선수들도 공이 오른쪽으로 오면 이렇게 점프해야지
그리고 권투 선수도 주먹을 이렇게 날라오면 나는 아래로 숙이고 왼쪽으로 가 이런 식의 머리로 시뮬레이션 구상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확실히 실전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그려보는 게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상이죠. 예상이기 때문에 100% 정답은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인정하고 작업하시는 게 좋고 마무리로 정말 많이 힘들어했던 아이에게 격려의 말을 남겨주고 또 예상 답변과 반응 그리고 추가로 저는 뭐 별점을 5개 준다면 어떻게 주고 싶니? 그리고 그 외에 내가 마무리되고도 시간이 남는다거나 이러면 더 하고 싶은 활동들 뭐 영상 편지를 같이 만들어 보고 뭐 추천을 누구에게 이 책을 해주고 싶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이제 다 담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할 때는 항상 질문이 5개다. 그러면 내 학습 목표에 가장 적합한 질문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내는 게 중요하고 또 시간이 많이 나오면 추가 활동을 활용해서 이제 내용을 풍성하게 구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기획안과 운영안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목표 달성을 위한 가이드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독서는 그냥 재미있고 즐거운 활동이지만 우리가 독서 교육, 독서 지도로 오면 어느 정도의 목표가 필요합니다. 사실 TV에 보면은 독서는 뭐 쾌락이다. 독서는 뭐 습관이 될 필요가 없고 재미를 위주로 한 활동이다라고 하는 뭐 교수나 전문가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런 전문가들은 기본 독서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독서 교육이나 지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현장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나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실제로 독서력이 떨어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단순한 재미 이상의 학업적인 기본 발판을 만들어주는 그런 영향력도 충분히 이 책 육아부터 해서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미나 쾌락을 하나의 목표로 삼을 수 있어요. 난 재밌게 책 이야기 나누고 싶어. 그러면 그 재미 자체가 목표고 그 달성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좀 더 공부에 도움이 되는 교과서 공부에 도움이 되는 독서와 책 읽기 활동을 하고 싶어 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책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3000% 빠져가지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재밌었으니까 됐어 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본적인 수업 지도나 기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재미도 중요하지만 내가 놓쳐야 되지 않을 것들은 꼭 챙긴다는 면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가이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맹이를 꼭 챙기는 거죠. 알맹이를 챙겨야 나중에 재미던 그런 것도 같이 유익하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다음은 안정적인 수업 운영인데요. 어, 내가 임기응변이 뛰어나서 뭐 말에 재치가 있어서 그 순간순간에 재밌게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그 순간순간마다 굉장히 다른 수업 모습을 보여주고 목표 달성에 관련된 그런 단계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기획안이나 운영안에 내가 익숙해지면 내가 세우던지 다른 사람이 세운 걸 내가 확인하든지 여러 면에서 안정적인 수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독서력에도 기본 단계가 어느 정도 있고 이걸 달성했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기획안과 운영안의 의미입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독서 지도 역량 향상. 그리고 이런 것들을 피곤하고 번거롭지만 수업 전에 내가 미리 한번 만들어 보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걸 내가 체크해 봤을 때 나의 독서지도 능력이 그 순간순간 내 재치로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뚜렷한 목표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내가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을 향상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항상 어떠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로 수업에 임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기획 큰 틀을 잡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살아있는 운영안들을 미리 고민해보는 순간이 되게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남이 만든 것들 참고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그 책을 보았을 때 이 책으로 이런 활동하면 좋겠는데 이 친구에게는 이 대상에게는 이런 활동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는 자연스럽게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역량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 설계,
그리고 수업 디자인이라고 하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